그 개념 프린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복습하려고 줬거든요. 그래서 개념 프린트 먼저 펴보자. 그때 했던 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이렇게 네 가지 배웠는데 1대1 함수가 뭐였니? x1과 x2가 다르면은 함수값도 뭐 해야 돼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정의였고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y에 대응되는 x가 몇 개여야 돼? 반드시 하나.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어떤 모양이 됐었던 거야? x축에 평행하게 갖다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는 함수. 근데 만약에 끊어지지 않는 함수라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라. 그리고 화살표 보내는 함수에서는 화살표끼리 뭐 하지 말아라? 겹치지 말아라. 여기까지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다양하게 알려줬던 거냐면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오는 거에 맞게 외워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할 거고, 그 다음 1대1 대응은 뭐였니? 방금 말한 1대1 함수 만족하는 건 기본이고 뭐랑 뭐랑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으라 그랬죠. 치역. 맞아요? 치역이 뭐였는데? 함수 값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실제로 뽑히려고 대기 중인 애들이랑 뽑힌 애들이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으면 되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됐었던 거고. 이거 왜 배운다 했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오늘 하게 될 역함수. 알겠죠? 역함수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였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야? 쉽게 말하면 입출력이 똑같은 거예요. 는 거랑 나온 거랑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야? 모든 정의역이 같은 함수값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게 상수함수였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것들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교재에 지난 시간에 문제는 거의 안 풀고 20번까지가 숙제였어가지고 111쪽으로 오시고 22번을 좀 볼게요. 22번. 자, 22번에 문제를 봐봐. 다음 그래프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의 그래프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B라고 한대. 그랬을 때 이제 A랑 B를 더해줘 라고 한 건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니? A랑 B 중에? A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유는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누구는 만족해야 돼? 1대1 함수는 기본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1대1 함수의 개수보다는 1대1 대응의 개수가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 정의역과 공역은 뭐로 보래? 실수 전체로 관찰을 해달래.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 개형을 봐봐요. 기억. 몇 번이야 이거? 22번. 그냥 뭐 대충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자, 내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갖다 그어보라고. 다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지. 그럼 일단 1대1 함수는 된 거야. 그럼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 봐야 돼? 반드시 치역을 봐야 돼요. 일단 공역은 실수 전체라 그랬으니까 공역은 얘들아 이 y축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중에 실제로 찍힌 애들,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y축에다 수선해봐, 내려봐. 그럼 어떻게 찍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공역과 치역이 뭐 한 거야? 같은 거예요. 참입니다. 참이 아니라 맞습니다. 뭔 말이야? 뭐가 맞아? 1대1 함수도 맞고 1대1 대응도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둘 다 그냥 뭐 앞에 거를 함수라고 하고 뒤에 걸 대응이라고 할게. 둘 다 동그라미고요. 니은. 얘들아, 니은 함수는 그려보니까 요렇게롱 생겼는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1대1 함수는 됩니까?
그거 봐. 되잖아.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나요? 아니죠. 이거는 치역이 뭐예요? 전부 다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려보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 이해돼?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저기밖에 안 찍히니까 이거는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디귿으로 갈게. 자, 디귿은 그래프가 아유 이상하게 생겼다. 근데 얘들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볼까? 이거 끊어져 안 끊어져? 꺾였지? 안 끊어지지? 맞아? 그럼 계속 이거 뭐 하고 있어? 감소 중이네? 그럼 1대1 함수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지? 맞아? 내가 계속 증가 계속 감소 얘기했었으니까. 그 다음 이거 치역 뭐예요? 실수 전체죠. 이거 이제 y축으로 안 찍어봐도 되겠지? 판단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함수도 되고 대응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로 갑시다. 리을은 뭐야? 야 이거 몇 차 함수니? 생긴 게 2차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증가하다 뭐합니까? 감소하죠. 1대1 함수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1대1 대응도 그냥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갑시다. 자, 미음은 뭐야? 아이고 얘들아 그거 뭔진 몰라도 어쨌든 계속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안 끊어지는데 계속 증가하잖아. 그럼 쟤는 1대1 함수 맞고요. 대응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둘 다 맞아요. 그다음 비읍으로 갑시다. 자, 비읍에서는 뭐 안 그래도 돼 안 돼? 안 되겠지. 1대1 함수조차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안 된다. 그럼 지금 1대1 함수는 하나, 둘, 셋, 4개였고요. 1대1 대응은 3개가 되겠다. 그래서 A는 4고요. B는 3이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럼 너네 21번 풀 때도 뭐 해봐야 돼? 그릴 수 있는 거,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건 뭐 해봐? 그려서 그냥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좋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려서 풀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에 이제 24번으로 가볼게. 가도 돼? 24? 봐봐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집합 x는 마일부터 2고요. y는 마5부터 4인데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자, x에서 y에다 밑줄 쳐놓고 x가 그럼 뭐라는 거야? 정의역이라고 준 거야. 그냥 글을 막 읽지 말라고. x면 그냥 무조건 정의역 그런 거 아니야. y가 정의역이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체크를 항상 해야 돼. y는 뭐야 그러면? 공역 이렇게 써놔야죠. y가 공역. 그럼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내가 여기다가 얼마였어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표시하시고요. 2 표시하시고요. 마이너스 3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간대. 4라고만 쓰자. 자, 이런 박스를 표시하시고 거기에다가 뭘 그리라 그랬어 지금? 몇 차 함수야 이거?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를 갖다 그리는데 기울기의 부호가 뭐래? 음수래. 그럼 감소하는 1차 함수 갖다 그려달라는 거야. 맞아? 그럼 내려가는 그림을 그릴 건데 걔가 지금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각선 성분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왜 그래? 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그럼 얘는 치역이 누구냐면 얘부터 어디까지야? 얘까지니까 여기 과상의 y축이 있다 치면 이렇게 내려 찍혔을 때 요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공역은 지금 얼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는 건데 요만큼이 치역이 돼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같아지려면 얘가 더 가파르게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가득 채워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B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두 점 좌표 지나는 직선식만 만들어주면 돼요. 요 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일 콤마 4죠. 요 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마이너스 5죠. 그래서 x 증가량이 3이고요. y 감소량이 9니까 기울기는 마3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로 시작하시고 뭐 둘 중에 간단한 제 넣자. 여기다 마일 들어가면 4 나오려면 뒤에 1이 붙어야겠다. 이렇게 a, b가 구해졌고 두 개 더 해달래.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 괜찮아?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그럼 그 다음 27번을 해볼 건데, 얘들아 27번 같이 읽어보자. fx가 뭐가 들어간 함수야? 절대값. 너네 절대값 들어간 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하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내신 대비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근데 지금 그 어디를 봐도 정의역, 공역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로 보라는 거야? 실수 전체로 관찰 좀 해줘, 이 소리야. 알겠어요?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런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 했었죠. 맞아요? 대신 뭔 할 수 있어? 꺾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끊어진다는 게 보장이 돼 있는 녀석이니까 얘는 그렸을 때 어떤 상황이 되어주면은 1대1 대응이 될까? 일단 너네가 1대1 대응을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 1대1 대응은 몇 가지를 만족해야 돼? 두 가지를 만족해야죠. 첫 번째가 뭐예요? 1대1 함수. 근데 얘들아, 안 끊어진다며. 맞지? 그럼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는 계속 뭐 하라는 거야?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 직선이다 보니까 계속 증가, 계속 감소로 그리면 어쨌든 뭐가 돼요? 치역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실수 전체가 나와. 그럼 공역과 치역이 뭐 할 수밖에 없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방금도 말했죠? 그럼 뭘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 그림이 뭘 만족해야 돼?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가 라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고. 맞지? 그럼 너네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그 일단은 이 절대값이 항상 기준이야. 절대값이 0 되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걔만 표시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봤을 때 함수가 다르단 말이야. 잘 봐. 일단 봐봐. 적지 말고 봐봐. 그럼 오른쪽은 얘들아, 얘가 양수인 구간이야, 음수인 구간이야? 양수. 왜? 항상 오른쪽은 더 큰 쪽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됐다는 건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그대로야, 마이너스 달고야? 소리 질러도 돼요? 너무 지르고 싶은데. 얘들아, 오른쪽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알겠어요? 근데 잘 봐봐.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충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조사하라고 한 게 뭐였니? 기울기만 쓰라 그랬어요. 기울기만. 내가 지금 얘를 그리겠다는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뭐만 조사할 거라고? 기울기 좀 조사해볼까? 얘 어떻게 나온다고? 오른쪽은? 그대로 나오면 몇 A야 지금? 2A가 기울기야. 근데 뒤에 또 누구 있어? 마이너스 6. 그럼 기울기 총합 얼마겠어? 2A 빼기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오른쪽 기울기예요. 왼쪽 기울기는 뭐겠니? 얘가 뭐 달고 나오면 돼? 마이너스만 딱 달고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야. 왼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2A에다가 마이너스 6이겠죠. 근데 너희 생각해봐. 얘네가 기울기인데 얘네 뭐가 유지돼야 된다고요? 증가, 감소. 얘가 만약에 감소였으면 얘도 뭐여야 돼? 감소. 즉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즉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둘이 뭐가 같으면 돼요? 부호가 같으면 돼요. 우리 부호가 똑같다 어떻게 접근해요? 부호가 똑같다. 어떤 두 수, 너네 x랑 y의 부호가 똑같대.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써? 곱하면 양수다. 맞아요? 등호 돼야 안 돼? 부호가 같으려면은 0은 부호가 없잖아. 그지?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두 기울기가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그럼 그냥 두 개를 뭐 해? 얘들아 방금 뭐 했어? 곱하라고. 곱한 게 어떻게 되라? 양수가 되라. 내가 뭐 힘들게 말하고 있나?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합차지 합차. 앞에 거 제곱하면은 이거를 마육을 앞에다 두고 헷갈리면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자. 괜히 너네가 헷갈리겠다. 그럼 요거랑 요게 0보다 작다로 바뀌죠?
그럼 합차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합차까지가 그냥 이대로 구하면 되지. A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가 되겠다. 이해돼요? 그냥 2차 부등식 푼 거야. 우리 맨날 하던 거.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해달라고 한 게 뭐예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래. 몇 개야 그러면? 5개 있겠지 이 안에는. 알겠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지금 봐봐. 내가 그림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린 게 아니라 못 그린 거예요. 모르니까. 알겠지? 그릴 수 없어서 못 그린 거고요. 대신 기울기를 표기할 수는 있어가지고 기울기만 표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단순한 직선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증감이 유지되려면 왜 증감이 유지돼야 돼?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우리? 1대1 함수인데 안 끊어지면 무조건 계속 증가 계속 감소로 배웠잖아. 그래서 증감이 유지돼야 된다. 그러려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안 중요해요. 부호만 같으면 돼요. 알겠지? 자,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니? 그래서 개념이 탄탄해야 문제 풀 때도 막힘이 없으니까 복습을 좀 제대로 하시고 29번으로 갑시다. 가도 돼요? 29번. 자, 봐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라고 하는데 얘들아 지금 fx가 x제곱에 더하기 6x 마이너스 14인데 자 이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해달래. 아 이거 했던 거다. 항등함수가 되라는 게 무슨 말이었어? 입력과 출력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봐봐 얘는 입력을 누구를 했다는 거야? x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저 함수에. 그랬더니 누가 튀어나왔대? 이게 나왔대. 이상한 녀석이. 근데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등함수. 즉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x였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x는 많지 않고 딱 2개 있겠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해보면 x제곱에 넘어가니까 더하기 5x 빼기 14가 0이 된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몇몇 14예요 7이 14가 될 거고 여기 풀마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x는 누구랑 누구 있어? 2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놈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그 x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으면 돼? 2랑 마7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 x를 모두 구해달라 했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세요. 누구를 구하래요? 집합 x를 구하라 했지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아? 그럼 뭐라고 쓸 거냐고 답을. 어떻게 쓸 거야? 그냥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요? 중괄호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그래가 뭐야? 그래야 정의역 표현이 된다고요. 정의역, 공역, 치역 전부 다 뭐였어요? 집합이라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말한 거니까 제발 그거를 따라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31번 일단 또 해볼게요. 31번. 자, 31번을 보니까 집합 x는 2, 3, 6밖에 없대요. 대충 쓸게요. 2, 3, 6.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g, h 세 함수가 있나봐. 근데 순서대로 각각 f는 상수함수. 너네 상수함수가 뭔지 알아 몰라? 그냥 던진 거니까 말 좀 해줘요. 상수함수가 뭔지 알아 몰라?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알고, 그 다음 h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조건에 맞게 구해주면 돼. 일단 첫 번째로 보니까 f에다가 2를 넣은 거랑, 아니구나 3이구나, g에다가 6을 넣은 거랑 그리고 h에다 2를 넣은 게 다 뭐 하대? 똑같대요. 그 다음 또 준 게 g에다가 2 넣은 거랑 g에다가 6을 넣어주면 g3이랑 똑같대. 그랬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얘들아 봐봐.
지금 236이 236한테 보낼 건데 뭐 첫 번째 함수를 f라고 하고 두 번째 함수를 g라고 하고 대충 쓸게 이렇게. 그리고 h라는 함수 또 이렇게 미리 세팅을 다 해놨다고 치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누구로부터 이거를 구할 수 있을까? F, G, H 중에 누구겠어요? H야. 너네 얘 알아? F3 어디로 가는지 알아? 상수함수가 어디를 찍겠구나가 바로 판단이 돼요? 안 되죠. 1대1 대응도 어디로 가겠구나 알아? 몰라. 대신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 항등함수는 항상 입력과 출력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얼마가 입력돼 있어 지금? 2잖아. 그럼 얼마 출력돼야 정상이야? 2가 출력이 됐다는 거야. 즉 F3은 2라는 거예요. 야 그럼 F3이 2라는 거는 상수함수는 얘들아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애들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알 수 있지. 왜? 다 같은 거를 찍을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항상 항등함수를 먼저 좀 관찰해야 뭔가가 풀려. 알겠어? 그 다음 G6도 2라고 하니까 G에다가 6 넣으면 2가 된다 이렇게 표시해. 첫 번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 왜냐면 이 H는 어차피 본인한테 갈 거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를 알고 있어. 얘가 지금 얼마였어? 아까 2였단 말이야. 그럼 뭔가를 곱해서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려면 1대1 대응이니까 화살표끼리 겹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려요. 알겠죠? 그러고 풀면 돼 이제. 몇 번이야 지금 이거? 31번이야. 자 F6 얼마야? F6 2죠. 그 다음 G3 얼마야? G3 6이네. 그 다음 H3 얼마야? 3일 수밖에 없지. 싹 더하면 11 나오겠죠. 어려워 이거? 아니지? 쉬운 거잖아. 이 정도면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 35번으로 가볼게. 35번. 자 35번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그 밑에 것도 풀어봐. 시간 줄 테니까. 자 35번 먼저 같이 가자. 자 35번에 집합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가 원소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이고 f-2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요? f의 2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자 이러한 함수 f의 값을 구해라. 잘 봐봐. 너네 경우의 수에서 풀 때랑 똑같아. 내가 말했지? 함수에서도 이제 경우의 수인 거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때 배웠던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였냐면 경우의 수 풀 때 제한받은 걸 뭐 하라 그랬어? 가장 먼저 해라. 알겠어? 그럼 제한받은 게 지금 누구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겠죠. 얘네 둘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관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대소 관계거든요. 그럼 일단 둘이 같을 수가 있니? 같은 건 불가능하죠. 일단 얘는 나중에 생각해. 왜냐면 얘네는 제한 조건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어? 나중에 생각하고 얘네 둘만 보면 얘네 둘이 찍었을 때 겹치지 않는다는 건 이 중에 몇 개를 골랐다는 거야. 도합. 두 개를 골랐겠죠. 둘이. 맞아요? 아니 당연히 다르니까 둘이. 뭔가 아직 찍기 전이라고 하면 찍을 두 녀석을 고를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얘네 둘을 골랐다고 쳐봐요. 그럼 얜 반드시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니? 이 두 개 중에? 얘로 갈 수밖에 없죠. 얘는요?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뭐야? 대소가 정해져 있고 내가 여기서 두 개를 찍으면 그 두 개 숫자는 무조건 큰 놈과 작은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5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주면 두 개만 고르면 화살표의 종류는 무조건 몇 가지로 결정돼요? 한 가지죠. 다시 내가 이 두 개를 골랐어. 그럼 얘는 누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더 작은 거. 얘는 더 큰 거. 이렇게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린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등호가 없는 이런 대소에 대해서는
내가 고를 개수만 뽑아주면은 화살표의 종류는 한 종류로 끝.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 1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쓸게. 알겠니? 이게 뭐야? 제한받은 애들 먼저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한받지 않은 애들 누굽니까? 마일 0, 1이지. 자, 지금 문제 그 어디를 봐도 봐.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이런 말 있어 없어? 아무 말도 없지. 그럼 뭐라는 거야? 그냥 함수라는 거지? 맞아? 그럼 쟤네 3명은 몇 개씩 뽑을 수 있겠니? 5개겠죠. 왜 5개야? 제한 없다니까 얘네는? 겹치지 않느라는 말이 없잖아요. 1대1 함수가 되어라, 1대1 대응이 되어라 이런 말이 없지. 그냥 함수인 거야. 우리 그냥 함수는 어떻게 구해? 그냥 공역에 있는 그 누구를 뽑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선택권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추가해주면 돼? 5의 세제곱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의 세제곱이 125고 얘가 10이죠. 그래서 곱해주면 1250개의 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완전 경우의 수죠. 껍데기만 그냥 함수고, 함수를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밑에 있는 36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다들 풀어보았니? 경우의 수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죠? 자, 봐봐. 해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얘들아, 고작 몇 개만 결정하면 끝나. 이 3개만 결정하면 돼요. 1, 2, 3이 찍을 애들. 알겠어? 그게 끝이야. 별게 없어. 가조건의 뜻은 뭐죠? 5글자로 줄이면 뭐야? 1대1 뭐예요? 함수. 이렇게 줄여야죠. 알겠어? 근데 지금 우리 이거 화살표로 보낼 거니까 뭐 하라는 거야? 겹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겹치지 말아라. 이해돼? 겹치지 말란 소리고요. 나 조건을 보니까 fx의 함수값에다가 뭐 씌웠어? 절대값. 그게 4보다 작거나 같대. 헷갈리면은 fx 그냥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이거 사이범위 나오지.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거예요. 이렇게. 얘는 뽑지 말라는 거야.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의 개수가 줄어든 거예요. 야, 그냥 얘네 1대1 함수로 가는데 얘네 중에 뽑아달래. 1대1 함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겹치지 않는 함수라 그랬지.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선택권 몇 가지겠니? 5가지겠지. 얘는 그럼 몇 가지겠어? 4가지죠. 왜? 1대1 함수니까 이제 위에 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밑에 건 몇 가지겠어? 근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왜 얘부터 해요? 상관없어요. 아무나 먼저 하세요. 얘 먼저 하면 똑같이 5, 그 다음 얘 하면 4, 3. 어쨌든 결과는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것부터 편한 대로 해. 알겠지? 몇 개야 그러면?
60개 되겠지. 알겠어? 정답 1번이고 넘어갈게요. 36번은 쉬웠죠? 그죠? 37번 한번 해봐요. 37번. 자, 해볼게. 봐봐. 지금 집합 x는 1, 2, 3, 4, 5라고 했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정의와 공역 둘 다 1, 2, 3, 4, 5고요. 가조건에서 일단 1대1 대응이래. 겹치지 말래. 그지? 그리고 나조건을 보니까 x가 원소일 때 x 플러스 fx의 조건이 뭐예요? 짝수래. 이게 무슨 말이지? 얘들아,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 있어? 1부터 5까지겠지. 1 들어갔을 때 F1과 더하면 짝수가 되래. 이게 뭔 소리야? F1은 홀수다. 이해돼요? 만약 2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2 더하기 F2가 짝수래. 그럼 F2는 뭐야? 짝수겠죠. 결론. 홀수는 누굴 찍으라는 거야? 홀수 찍으라는 거야. 짝수는 짝수 찍으라는 소리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홀수는 홀수끼리 얘기가 된다는 거고 짝수는 짝수끼리 얘기가 된다는 거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요. 물론 함수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 1, 2, 3, 4, 5가 다 찍어야 일이 끝나는 거지. 그럼 너희는 세모끼리 한 거랑 동그라미들끼리 한 거를 뭐 해줘야 돼? 마지막에?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곱해야 자연스러운 거죠. 왜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애들끼리 곱해야 되잖아. 맞아? 자, 그럼 해보자. 얘들아, 이 빨간색 놈들끼리는 홀수만 찍을 거고 화살표가 뭐 해야 돼? 겹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행동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 얘는 2가지, 1가지 되겠지. 이게 홀수끼리 벌어진 일. 너무 쉽지? 짝수는 뭐겠니?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고작 몇 개밖에 안 나와? 12개밖에 안 나와요. 4번. 겁나 쉽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나온 조건들을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언어로 하려면 무조건 넣어봐야 돼. 넣을 게 몇 개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넣어서 확인을 하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갈게는 아직 못하고 개념으로 갑시다. 개념 프린트로 갑시다. 개념 프린트. 자, 합성함수로 가볼게요. 자, 일단 합성함수가 뭐냐? 우리가 이미 한 적 있거든요. 너네 이거 기억나지? 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하면은 F3을 구하래.
그럼 너희가 그냥 x한테 3 넣는 거였니? 아니면은 3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였니? 찾는 거였지. 맞아? 얘 자체가 이미 요 자리가 얘들아 x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벌써 뭐야?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라는 걸 먼저 넣었을 때 누가 나온 거야? 얘가 나온 거고 그게 이제 또 f에 들어가서 마지막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까지는 하나만 가는 걸 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걸 합성함수라고 해요. 알았죠? 물론 얘도 그냥 단순하게 연결시키면 돼 라고 하면 웬만한 건 다 풀려. 근데 얘도 조건이 있어요. 알겠지? 얘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자. 일단 거기는 내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1번 합성함수. 자, x라는 게 있고요, y라는 게 있고요, z라는 게 있는데 물론 x, y, z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거 문제마다 다 다를 거야. 자, 어쨌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죠.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가 이게 2개가 등장을 한 거고, 이제 처음에 있는 요 녀석, 우리가 얘들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에서 어디로 한 번에 가는 거야? z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저 x가 뭐가 돼야 돼? 무슨 역이야? 정의역이 되겠죠. 시작이니까. 그럼 z가 뭐겠니? 공역인 거야. 공역. 알겠어요? 그럼 y는 뭐야? 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지? 쟤의 명칭은 없는데 쟤를 고려 안 하고 풀긴 힘들어서 매번 쓸 겁니다. 알겠죠? 필요하다면 매번 쓸 거야. 그래서 y는 약간 중간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당연히 y가 좀 중요하겠죠. 명칭은 없지만 중요해요. 자, 그럼 봐봐! y가, 아니지, x가 누구를 찍겠니? f에 담겼으니까 당연히 fx를 찍겠죠. 이해돼요? 그럼 그 fx는 누구를 찍겠니? 이게 얘에 들어간 거니까 요렇게 대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런 형태가 이제 합성함수의 형태구나. 근데 잘 봐봐. 표기되는 순서랑 함수의 순서가 어때요? 누가 먼저 써있어 지금? f, 그 다음 누구야? g 순이지. 근데 얘 봐봐. 누가 먼저 쓰여있니? g, 그 다음 누구야? f. 자,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x가 누구에 먼저 담겨있냐를 봐야 돼요. 누구에 먼저 담겨있어요? f, 그 다음 누구야? g인 거지. 그냥 써있는 순서로 읽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g 합성 f라고 읽으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또 하냐면 g랑 f라는 함수를 합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써요. 읽는 방법은 도트라고 읽으면 돼. 점.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x를 대입했다. 둘이 똑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냥 합성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합성이 2번 돼 있지만 여러 번 돼도 돼요. 더 많이 돼도 돼.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뭐 100번 합성하는 것도 할 거고 더 많이 한 것도 할 거고, 그럼 당연히 100번이면 이게 상식적으로 푸는 게 맞겠어? 100번이면? 아니겠지. 뭐 해야 돼? 규칙 찾아야 돼. 규칙 찾아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합성함수 한 번만 읽을게요.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일 때 집합 x의 각 원소 x를 z의 원소에다가 대응시킨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 g 도트 f라고 한다. 즉 g 합성 fx는 g fx, 이거랑 똑같대요. 방금 했던 말이야. 알겠어? 야, 근데 그 밑에 봐봐.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 밑에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얘가 1, 2, 3, 4로 시작을 했어. 근데 y가 1, 2, 3, 4, 5가 됐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2로 갔다가 1로 갔다가 5로 갔다가 뭐 3으로 간다 쳐봐요. 이런 함수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내가 g를 정의할 건데
걔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래. 이게 g야. 그럼 또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을 거고, 이 x는 방금 전에 썼던 x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얼마로 써야 돼? 1, 2, 3, 4 쓸 거고, 여기 얼마 쓸까? 1, 2, 3, 4, 5, 6이라 해볼까? 그래서 얘가 이게 뭐 이렇게 간다 쳐봐요. 자, 내가 이거 두 개를 얘처럼 합성하고 싶어. 그럼 얘들아, x에서 y로 갔다가 z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1, 2, 3, 4가 y로 갈 거야. 그럼 얼마야? 이렇게 간 거지. 야, 그럼 1은 어디로 간대? 2를 향해 간대. 2는요? 1을 향해 가고, 3은 어디로 간대? 5로 가고, 4는 어디로 간대니? 3으로 간다고 하지. 맞아? 그럼 Z로 마저 보낼 건데, 얘네는 1, 2, 3, 4, 5, 6으로 가거든? 1 어디로 가니? 3으로 가네? 2는 어디로 가니? 1로 가죠? 3은 어디로 간대요? 4로 간대? 4는 어디로 가요? 5로 간대. 근데 5가 있어 없어? 여기에 있어 없어? 없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화살표 보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럼 얘는 중간에 뭐 하냐면 끊어져 버려요. 그럼 함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3은 가다 끊어졌으니까 화살표를 보낸 거야 못 보낸 거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라 그랬잖아. 화살표를 못 보낸 거예요. 우린 이런 걸 함수라고 해 안 해? 안 하잖아. 이해됐어? 자, 결론이 뭐냐? 첫 번째 함수랑 두 번째 함수가 있잖아요. 자, 봐봐. 첫 번째 함수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파란색만 내가 동그라미 쳤어. 뭐라고 불러? 정확하게 뭐라 불러요? 치역이라 부르죠. 공역은 전부 다. 알겠어?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애들이 누구예요? 치역. 자, 이 치역이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비교를 해보니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요, 두 번째 함수의 뭐에?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 그러면 화살표가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드물어요. 알겠죠? 드물어.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일이 많지는 않아.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봐봐. 내가 거기 써놓은 게 뭐야?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어디에 들어가래?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 안 그러면은 합성함수가 중간에 끊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충 할게요. 합성함수에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성질이래. 성질. 해도 돼? 성질. 첫 번째가 뭐야? 세함수 FGH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유찬아, 이게 무슨 말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거 하고 쉴 테니까 좀 집중 좀 해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잘 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F, 이렇게 가는 함수 G라고 해볼게요. 그냥 따로따로 볼 거야. 이렇게 F 따로, G 따로, 이 두 개가 있다 쳐봐. 내가 얘를 뭐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막 한 거야 그냥. 알겠지? 그다음 얘는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너희가 F 합성 G를 해봐. 자, F 합성 G라는 건 이거 하라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건 실제로 어디에 먼저 대입이 되는 거야? G죠? 그럼 봐봐요. G에다가 1 넣은 거는 2를 찍었어. 그리고 그 2가 어딜 향해 간대? 4죠? 그럼 얘는 F 합성 G에다가 내가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4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G 합성 F라고 한번 해보자. 거기다 똑같이 1을 넣어볼게. 자, G 합성 F라고 하면은 F한테 먼저 얼마를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돼요. 그럼 F에다가 1 넣어요. 얼마를 찍어요? 3이지. 3은 또 누굴 찍었니? 그럼 얘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하나만 넣어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둘이 같은 함수라면 1 넣었을 때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근데 뭐 하다고요? 다르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결론이 뭐야?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들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일반적인 얘기고 항상 그러겠니? 이거 내가 충분히 화살표만 잘 조정해주면 뭐하게도 할 수 있어? 같게 만들 수도 있잖아.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지?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만약 문제 나온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건데 성립한다고 주면은 당연히 독특한 거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교환법칙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뭐야? 결합법칙이거든요. 잘 봐. F 합성 G를 하고 거기다가 H를 합성한 거랑 F를 나중에 하고 G 합성 H를 먼저 한 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 결론은 이거야. 뭔가 대입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그럼 걔가 대입되는 순서는 HGF 순이지. 여기도 어때? HGF 순이죠. 이 순서만 안 바뀌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무조건 같은 거야.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교환법칙은 뭐 한다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알겠어? 항상 뭐가 중요해? 대입되는 순서. 알았죠? 그것만 너희가 신경 쓰면 됩니다. 되었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문제 풀고 역함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교재로 가자. 교재로. 교재 39쪽으로 갈게요. 39쪽. 카메라 흔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초점이 틀어지면은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교재 114쪽이죠. 39번으로 갑시다. 39번. 해볼게요. 39번. 보니까 함수 f를 얘들아 구간별로 제시를 했거든. 1이래. 언제? 1보다 작으면 그렇대. 2x 빼기 3이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에 나온 게 뭐예요? 설명서라고. 설명서. 알겠죠? 설명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규칙이 똑같나 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인가 봐. 자, 이때 f 합성 g에다가 마3 넣어달래요. 자, f 합성 g를 얘들아 바로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나온 게 누구야? 마이너스 g 합성 그 다음에 f에 얼마 넣어달래? 4라고 하지. 나중에 그냥 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자. 자, 하나씩 계산을 대입을 해봅시다. 첫 번째 거 g한테 누구부터 넣어야 돼? 마3 넣으세요. 자, g에다가 마3 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마4죠. 그럼 얘는 천천히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써. f에 마4 넣으라는 거야. 자, 마4는 1보다 뭐 한 숫자야? 작죠? 그럼 뭐라고 나와야 정상이야?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 f에다가 4 넣어달래. 자, f에 4 넣어봐. 4는 어디 있어? 밑에 거에 존재하죠? 4 넣어주니까 얼마 나와요? 5네요. 그럼 G5라는 거고 여기다 5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0 나오겠지. 이 상태로 위아래 빼라고 한 거니까 답은 얼마겠니? 2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잘못했니?
4, 2, 8, G, 5, 5, 5? 어디요? 뭐 잘못했어? 아니 맞는데? 얘 잘못 썼구나.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두 개 더 빼주면은 19가 나오겠죠. 알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으로 가자. 자, 새 함수 fgh인데 얘들아, fx가 누구래? 마이너스 2x에다 더하기 5고요. 그 다음 나온 거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g합성 hx. 얘는 지금 x 빼기 4인가 봐. 근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봐봐. f 합성 g 합성 h 세 개짜리 합성인데 거기다 얼마 넣었대? a를 넣었대.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7이 나와 라는 걸 준 거거든요. 봐봐. 너희가 지금 f는 정확하게 알죠? 민규 맞아? f는 아는데 g가 누구고 h가 누군지를 알아 몰라? 안 나와 있잖아. 정보가 없잖아. 대신 뭘 알고 있어요? 합성이 돼 있는 건 알고 있지. 맞아? 여기 봐봐. 요 그대로 뭐 있어? 같은 순서로 돼 있네. 만약에 이 문제가 h 합성 g였으면 못 풀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G 합성 H. 얘랑 순서가 어때? 똑같은 거야. 그럼 너희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애한테 누구 대입되어 있는 거야? A. 그럼 A 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뭐라고 나와? 그럼 요 통째로 A 마이너스 뭐였다는 거야? 4였다는 소리예요. 를 F에 넣으래. F에 넣어주면 얘는 저거에다가 그대로. 자 얘들아, 요 X 대신에 누가 대입된 거야? A 빼기 4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누구 넣어주면 돼? A 마 4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 4에다가 더하기 5겠지. 만 풀면 F 나와 안 나와? 나올 거다. 이 어렵니? 아니지. 천천히만 하면 돼. 알겠어? 해보자. 자, 5를 넘기면은 2는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 4고요. 약분해주면은 A 마 4가 마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 끝! 일단 아주 기본적인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 44번으로 갑시다. 해도 돼요? 44번. 자, 봐봐. 44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야, fx 줬어, 안 줬어? 모르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줬어. gx도 정확하게 줬어요. 3x 더하기 1이래. 그랬을 때, 아까 말했지. 이거 원래 일반적으로 성립해, 안 해? 안 하는데 성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고. 알겠어요? 별거 없고, 그냥 이거 왼쪽 거, 오른쪽 거 각각 만드세요. 그냥 무식하게 가자고. f에다가 g를 넣어봐. 그럼 뭐라고 나와? 얘를 요 녀석을요 요 x에다 넣으라고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a에다가 3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뭐야 지금? 3ax 더하기 a마 2라고 나옵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g에다가 f를 넣으세요. 요렇게 생긴 녀석을 요 x에다 넣으라고. 그러면 3배에 뭐라고 나와요? ax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 나오겠지. 그럼 얘는 3ax의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 두 함수가 똑같다는 거는 이미 1차는 어때요? 모양이 똑같네. 그러면 상수끼리만 같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거, 마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아이고,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일 들어가면은 1 나오겠죠. 그럼 정답이 1이다. 4번이 되고요. (45번) 해볼래요? 45번.
자, 해봅시다. 이제 F는 아예 줬지. G를 구해라 이건데 또 준 게 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G에다가 2 넣으면 4래. 일단 얘부터 해. 유일하게 아는 게 저 노란색 선밖에 없거든. 그 재 가지고 할 건데 결론이 뭐냐면 F에다가 G를 이렇게 합성을 해요. 근데 거기다 내가 알고 있는 2를 넣어. 이거랑 거꾸로 합성한 거에다가 또 누굴 넣어요? 2를 넣어. 그럼 얘네들이 뭐 했다는 거야? 같았다는 거지. 얘를 활용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식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 풀이랑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야.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볼까? G에다가 2 넣어볼래? 얼마 나와요? G한테 2 대입하면? 4죠. 그러면 얘는 F4거든요. F4가 얼마야? 그림 보니까 2네. 맞아? 걔랑 얘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F2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G 얼마라고 써도 괜찮아? 1로 써도 괜찮은 거지. 아, G한테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젠 또 누구를 넣어볼래? 1도 넣어봐. 방금 하나 구했으니까. 다시 뭐라고요? F에다가 G 합성한 거에 1 넣어. 이거랑 G에다가 F 합성한 거에 똑같이 얼마 넣어? 1 넣어. 그럼 얘네들이 뭐 할 거라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였어? 2였지? 그럼 얘는 F에다가 얼마 넣은 거나 마찬가지야. 2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고 2 넣었더니 얼마네요? 1이지? 그럼 얘는 뭐야? F한테 1 대입하니까 얼마야? 3 나오지? G3이랑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그럼 G3이 얼마라는 거야? 1. 그럼 4는 3으로 가겠구나. 지금 이 문제를 보면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얘들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런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확인해야 돼. 근데 물어보는 거에 4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자, 그럼 이번에는 3을 넣어보자. 자, F 합성 G에다가 얼마 넣어? 3을 넣어. 그게 G 합성 F에 3 넣은 거랑 똑같을 거라고. G3이 지금 얼마야? 1이지. 얘 F1과 같은 거잖아. F1 얼마예요? 3이네. 그리고 G에다가 F3 얼마야? 4죠. 그러니까 G4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3이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음? 자, 이제 답을 구하자. G1이 얼마야? 2죠. 거기서 G4 빼래. 얼마 나와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알겠어? 그래서 2번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44번이랑은 풀이 방법이 좀 다르니까 구분지어서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47로 갈게. 해도 돼요? 봅시다. 일단 함수를 줬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죠. A, B, C. 문자가 3개니까 조건도 몇 개가 필요하니? 3개거든? 근데 조건 주어진 게 몇 개예요? 2개밖에 없네, 겉보기에는. 근데 누가 2개 역할을 할까요? 얘는 그냥 대입한 거죠. 얘는 무조건 1개입니다. 근데 얘는요. 얘 아까 해봤잖아, 이거. 여기서 보면은 그 합성된 걸 썼을 때 반드시 1차랑 상수, 1차랑 상수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가 똑같다를 해보면 결국 2개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좀 해볼게. F 합성 G니까요. GX에 해당하는 이 녀석을 이 X한테 대입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에 뭐라고 들어가? BX 풀 C 들어가고 더하기 A가 뒤에 붙는 거지. 얘를 했더니 누가 됐다는 거야? 3x 더하기 5가 됐다는 거니까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A가 뭐라고, 아니 B가 얼마라고 나와? 마 B가 3이니까 마 3이 될 거고, 그 다음 상수항은 A 마이너스 누구야? C죠. 그게 5래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대입을 해보자. F한테 3 넣어보자. 3 대입하면은 A 빼기 얼마야? 3이고요. 그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는 얼마 나와? 2가 되겠지.
자, A에다가 2 넣어주면은 C는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하라는 게 뭐야? A, B, C 다 더해달래. 싹 더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돼? 알겠음? 너무 빨리 풀었나? 상관없죠?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는 4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9번. 함수도 더 늘어지면 안 돼. 빨리빨리 해야 돼. 49번. 내가 너무 많이 풀어주고 있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x는, 얘들아, x는 1과 3이래.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fx는 이거 그냥 a로 묶어보면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랬을 때 이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gx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 g 합성 f가 항등 함수래요. 뭔 소리야 이게? 얘들아, 그냥 별거 없고 지금 거기 중간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이게 왜 이런 말이 왜 나올까? 그러니까 이거를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거에 되게 의미 부여를 해버리고요.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 설명했던 건데, 아까 우리가 합성함수가 항상 나온다 했니? 조건이 있다 했니?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함수가 찍은 치역이라는 애들이 두 번째 함수에 해당하는 어디에? 정의역에 포함돼야 연결이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하는 말 봐봐. f를 딱 줘놓고 f의 치역을 뭐로 한대? 그럼 봐봐. 만약에 첫 번째 함수인 f를 타고 뭔가가 이렇게 가서 찍을 거 아니야. 얘 찍었다고 해봐. 얘네를, 이 치역을 뭐로 한대? 정의역으로 하는 두 번째 함수라 해. 그럼 마지막 공역이 x니까 1, 3 중에 이제 얘네 또 갈 거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결론 그냥 뭐 준 거예요. 이거 문제없이 연결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잡한 말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이걸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조건인데 되게 중요한 조건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연결되니까 부드럽게 풀어. 아무 상관없이 풀어. 이렇게 말을 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또 이거에 되게 집착하게 되니까 아까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린 그냥 단순하게 풀자. 뭐라고 했냐면 G 합성 fx, 얘가 무슨 함수래? 항등 함수래. 항등 함수의 다른 말은 뭐야? 입력과 뭐가? 출력이 똑같다 이거였지. 이렇게 되래. 즉 G 합성 f에다가 1 넣어. 왜? 정의역이 1이니까. 그럼 뭐 나온다는 소리야? 1 그냥 나온다는 소리고요. G한테 이번엔 얼마 넣어? G 합성 f에다가 3을 넣어.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 3이 나와 라는 거를 만족하는 AB 찾아. AB도 아니지. A 찾아. AB구나. AB 찾아. 이 소리야. 뭐 잘못했니? 아니, 궁금해서. 뭐야? 그냥 X 아니면 FX. 어디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이 합성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항등함수라 했지. 그러면은 이 함수 자체에 는 거랑 나온 거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fx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야. x를 넣었으면은 요렇게 합성된 거에다 x를 넣었으면은 x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해서 1번부터 풀어보자. 야, g에다가 그럼 결국은 얼마 넣으라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몇 a니? 어휴, 마이너스 2a인가? 이렇게 넣어달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g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넣어보세요. g식이 누구예요? 4a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6a야? 더하기 b. 요걸 해주면은 얼마였어 아까? 1이었던 거고. 자, g에다가 이번엔 얼마야? g f에 3 넣어주면 0이네. 아, g 0이다. 그게 누구야? 그냥 b죠. 다행이다. 그걸 얼마로 줬어? 3이라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립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는데 쉬워졌네. 이게 3이고 넘어오는 게 낫겠네. 넘어오면은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2로 약분하면은 2a 제곱 3a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2111 들어가서 풀풀 들어가면은 a는 마일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어디 갔어? 몇 번 푸는 거야? 근데 정수 AB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1이 맞겠다. 두 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됐음? 그래서 조건에 맞게만 잘 풀어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52번으로 갈게요. 자, fx는 4x 바로 할게. 4x 제곱 빼기 3이고요.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인가 봐. 자, 이거에 대해서 g 합성 h가 f다. 이때 h를 구해라 라는데, 야, 이거 h 어떻게 구하지? 아니, 이게 합성이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f랑 g인데 합성이 한쪽에 f랑 g가 같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 똑같아. 봐봐, 이 좌변 얘들아, g라는 함수에 누구 그냥 넣은 거야? hx 넣은 거죠. 그럼 g라는 함수의 x 자리에 그대로 누굴 넣어요? hx를 이렇게 넣으세요. 요렇게 넣었지. 그 다음에 는 fx래. fx가 누군데? 요거잖아. 그냥 그대로 다 써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hx 두고 다 넘겨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5로 넘어가고, 마이로 약분하면 hx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풀 4로 나오겠지.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2번이 되겠다. 됐지? 엄청 쉽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바꾸기만 잘하면 돼서 여기 유형은 이것만 풀어도 될 것 같아. 정리가 다 되면은 57번으로 갈게요. 해도 될까 이거들아?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는 대놓고 줬고요. f에다가 여기에다가 1 써 있으면 그냥 f랑 똑같은 거고, f에 n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뭔 말이야?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f의 1과 합성 f의 n 이 소리네. 그냥 합성한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f를 몇 번 거쳤느냐. 알겠지? 아까 뭘 했어 이런 거? 규칙이라 그랬지. 알겠어? 규칙 찾아보자. 규칙. f30, f45거든요. 근데 얘들아, 처음에 대입된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 물어본 걸 보니까 f에 30번 합성을 했을 때 1을 넣어달래. 그럼 너희는 다른 거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관심을 주면 돼? 1한테만 주면 돼요. 1한테만. 1에 대한 걸 물어본 거니까. 그럼 봐. 1을 추적해봐. 한 번 거치면 얼마야? 2지. 그 다음 거치면 얼마야? 3. 3번 거치면 4. 4번 거치면 1로 돌아온대. 몇 번 만에 돌아왔니? 4번 만에. 즉 주기는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f에 2에다가 1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 알겠죠? 그래서 1을 그냥 2번만 거쳐가면 돼. 한 번 거치고 한 번 또 거쳐. 그럼 얼마로 가? 3. 이게 답이야. 그 다음 f에 45번 합성하래. 3을. 똑같아요. 3도 얘들아, 결국 중간에 아까 1을 해보면서 알았겠지만 3도 주기가 얼마겠니?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f에 얼마랑 같아야 돼? 1과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번 거치면 4죠. 그래서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규칙만 찾으면 끝이야. 겁나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62번을 할게요. 62번. 그리고 유형 16번 있잖아요. 그건 일단 하지 마세요. 패스라고 해놔. 패스.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유형 16번. 다음 주.
자, 62번으로 갑시다. 62번에 뭐라 돼 있어? 0부터 4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림이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합성에 대한 얘기고요. 0을 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건데, 자, 일단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림 좀 그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고, 요렇게 갔다가 2,1이죠. 내려왔다가 다시 3,3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뭐 요게 F인가 봐요. 그래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자, 다시 F에다가 지금 1000번 거쳐서 0을 이제 대입해 달라고 한 건데, 그럼 또 0을 넣어봐야죠. 0을 넣어보니까 얼마가 나와? 2지. 2를 또 넣어봐. 얼마 나와? 1이지. 대신 얘들아, 한 번 거칠 때마다 나오는 거를 써보자. 0 넣었더니 2 나왔고, 2 넣었더니 1 나왔고, 1 넣었더니 4 나오고, 4 넣으면 0 나오고, 0 들어가면 다시 2로 이제 반복되겠다. 어려워 이거? 아니지. 알겠어? 자, 몇 번 만에 돌아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돌아왔네? 주기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지. 알겠어요? 그럼 얘도 뭐 해줘야 돼? 4로 나눠봐야겠다. 이거 4로 나누면 얼마야? 0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처음 거랑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0으로 나올 거다. 알겠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니까, 4의 배수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유형 16번은 일단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이제 역함수로 갑시다. 역함수를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역함수가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요 배운 것 중에서 뭐 자주 보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합성함수랑 역함수 이 두 가지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가 더 너희를 괴롭히냐고 물어보면은 역함수가 더 그래. 그래서 역함수는 앞으로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닐 겁니다. 알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1번 역함수 해서 보니까 함수 f 땡땡 x에서 y로 함수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뭐래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고, 1대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 x를 대응시킨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x를 함수 f, 처음 함수인 f를 태워 보냈다는 거야. 그럼 찍는 게 y인가 봐. 이거에 대해서 얘랑 같은 대응으로 얘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나오는 치역이 x다. 이거 준 거예요,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를 정의역이라 했고 여기를 공역이라고 했잖아. 알겠니? 순서를 바꾸겠다는 건데. 근데 표기가 똑같아. 표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여기서 오던 이 선의 성분을 그대로 간다는 거니까 관계식이 변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기서 XY 관계나 여기서 거꾸로 가더라도 관계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의역이 굉장히 뭐인 것처럼 보여요? X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정의역이 누구야? Y잖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게 불편해가지고 표기를 좀 바꾸고 싶은 거야. 누굴 정의역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y를 정의역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 얘가 어떤 함수에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입이 되어 있는 모습. 얘처럼. x가 f에 담겨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온다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는 y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라는 표현인데, 그거에 대한 표현을 이 반대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써요. f에 마이너스 1제곱을 붙여주면 돼. 이런 걸 이제 역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역함수에 누구를 넣으면, y를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너네가 방학 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들었을 거야. 아니 역함수는 이거 아니었나? y는 f의 역함수 x.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 배우게 된 계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맞아. 알겠지? 근데 항상 전제는 y가 정의역, x가 공역일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너희는 그래프를 한번 잘 봐봐. 그럼 너희들 그래프 그릴 때 얘가 주로 뭐였지? x축이었고 얘가 뭐였어? y축이었지.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 뭘 바꾸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표기를 쓸 거면 y가 여기 있고 대입이 돼 있고 x가 나온 거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y축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를 x축으로 바꿔줘야 돼. 얘를 그릴 거면. 근데 그거를 하는 게 편할지 아니면 그대로 얘를 x로 하고 얘를 y로 했을 때 얘를 본다는 거는 함수를 약간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왜? y가 입력값이고 x가 뭐니까? 출력값이다 보니까. 근데 둘 다 어떠냐면 불편해. 그러니까 둘 다 싫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주로 x를 정의역으로 쓰고 y를 공역으로 쓰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이거 y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걸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y라고 하자. 표기만 바꾸자고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 통째로 바꿨다는 게 아니라 표기를 바꾸자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실제로 보게 되는 대부분의 역함수의 모양은 x랑 y의 자리를 바꿔놓은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아까 축의 이 명칭을 바꾸거나 고개를 틀어서 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바꾼 거였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를 여기다 너희가 표현하려면 x랑 y랑 처음 거에 비해서는 뭐 한 거야? 자리를 바꿔놓은 거지. 우리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를 도형에 이동해서 어떻게 배웠어? y는 x 대칭으로 배웠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축 바꾸기 싫어. 고개 틀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뭐 하자? 대칭해서 관찰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그릴 때는 원래 함수랑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모양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역함수는 y는 x 대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요. 얘에 대해서 선대칭하면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이렇다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뭐 완전히 너희가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x랑 y랑 자리에 바꿔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함수 y는 fx에서 x와 y의 자리를 뭐하래? 바꾸래.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대요. 자, 이때 함수 f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f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된대.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의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자리 바꾸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역함수 문제에서 주로 쓰이는 풀이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봐봐. 얘들아, 만약에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래. 이걸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 근데 내가 아는 게 f에다가 1 넣었더니 3이래. 그럼 거꾸로 g한테는 얼마를 넣으면 3을 넣으면 얼마구나? 1이구나를 준 거야. 항상 이게 짝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뭔가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거기 특정 역함수 값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역함수 전체를 구하지 않아도 풀이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만약에 G3을 물어봐. 그럼 너희는 뭘 생각하면 돼? 이거 G3 얼마야? 이렇게 물었다고 해봐요. 그럼 너희는 역함수를 다 구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모르니까 세모라고 더. 그럼 이게 F 입장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F에다가 얼마 넣었더니 세모 넣었더니 3이 나왔어 라는 거야. 이러한 세모가 누군지는 F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 역함수의 그래프. 아까 말했지? y는 x에 대해서 뭐 되는 관계라고요? 대칭되어 있는 관계다. 알겠어? 이유는 뭐라고? 원래는 역함수 그래프도 원래 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축을 바꾸거나 y, x 이렇게 아니면 고개를 틀어서 생각하거나 왜냐면 입출력이 지금 y가 입력되고 x가 출력된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불편해. 그래서 그대로 여기 x축으로 쓰고 y축으로 쓰고 그러면서 고개도 틀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대칭시키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넘어가. 다음 페이지 39쪽. 자, 개념을 일단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할게요. 역함수 성질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니? 너무 중요하다. 졸면 안 된다. 자, 봐봐. 1대1 대응 함수 f에 대해서 그거 설명 안 했네? 왜 1대1 대응이 전제일까요? 그거 아까 얘기한다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다. 뭐 예를 들어 1, 2, 3, 4가 1, 2, 3, 4에 찍는다고 해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랑 공역과칙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1대1 함수가 깨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F면 반대로 가는 함수는 두 개를 보내고 안 보내는 것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안 보내는 애가 있다는 거는 공역과칙이 달랐다는 거니까 같아야만 다시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만족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1대1 대응인 함수 f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인데 그들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라고 했을 때 다음이 성립한대. 자, 1번 봐봐. f의 역함수의 뭐라는 거니 이거는? 역함수라는 거지. 얘들아 이거 많이 했잖아. 여집합의 여집합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역함수의 역함수면 누구 나와야 정상이야? 그냥 fx 나오겠죠. 맞아요? 갔다가 그 반대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은 원래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f의 역함수랑 f를 합성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x에서 x로 간다고 쳤을 때 요 x가 찍으면 그게 fx야. 근데 요 반대로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였죠. 그럼 얘를 그대로 다시 여기다 넣어봐. 역함수에. 그럼 어떻게 가겠니 얘는? 도로 누구한테 화살표를 쏘겠어? 왔던 대로 가야 돼. x한테 다시 주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x를 f에 넣고 역함수에 그대로 넣잖아?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x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냥 화살표가 갔다 온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x라고 쓰겠지.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인 거야. 알겠어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항등함수다. 이게 너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고1 때 이렇게 엄청 강조할 만큼 중요하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위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한 정도야. 근데 이게 나중에 고2, 고3 가서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성질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요렇게 해도 똑같아. 입장만 바뀐 거니까 똑같이 항등함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3번. 자, 이것도 중요하다. 3번.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G 합성 F에다가 역함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들아, 역함수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가는 함수가 누구예요? F죠. 아까 말했죠. X가 먼저 대입되는 게 F라고. 그 다음 G고. 그럼 얘는 F를 먼저 가고 그 다음 누굴 간 거야? G를 간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가는 방향의 무슨 함수래? 역함수지. 그럼 이거에서 뭐 하면 돼? 거꾸로 가겠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럼 누굴 먼저 가게 돼요? G의 역을 먼저 가고 그 다음 누굴 가요? 왜냐면 왔던 대로 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먼저 타면 나중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순서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역함수를 분배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분배할 때 그냥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뭘 바꾸라고요?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순서를 안 바꾸면 틀려요. 눈으로 보면 되니까. 뭐라고요? 근데 드모르간처럼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걔처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바뀐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비슷하게 외워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봅시다. 잘 봐요. 그 5번의 제목이 뭐냐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래.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얘들아, 아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뭐 대칭 관계라 그랬지? y는 x 대칭 관계라 했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리는 함수가 일단 당연히 역함수 얘기할 거니까 뭐가 전제로 깔려야 돼?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만족을 해야 됐었잖아요. 1대1 함수에 대한 내가 쉽게 알려준 방법이 뭐가 있었어? 단순하게 안 끊어지면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내가 일단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무조건 안 끊어지는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증가 함수가 만약에 yx랑 관계를 갖는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몇 번 만나니 일단? 2번 만나는 게 눈으로 확인되지. 그러니까 이거 대칭시켜 볼래?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니? 여기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럼 결론 이거야. 얘가 f고 얘가 f의 역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네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러려면은 얘는 문제에서 줄 거고 얘를 뭐 해야겠어? 우리가 구해야겠지.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그럼 뭐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이걸 구하는 과정이 막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잘 봐봐. 뒤에서 하겠지만 이런 함수가 있어. 자, 일단 이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만 써 이렇게 줄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써. 그럼 함수 그려봐.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공역만 잘 조절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 계속 증가하니까. 됐니? 이 얘기 왜 했지? 아,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해봐. 그럼 아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x랑 y랑 자리 바꾸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y제곱 해서 양변에 루트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풀래. 아니면 그냥 얘에다가 누구를 연립해? 대칭에 해당하는 y는 x를 연립할래?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후자가 훨씬 편하지. 알겠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되는 일은 드물어요. 근데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구해야지. 알겠어? 근데 안 해도 된다면 굳이 하지 말자.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y는 x와 대칭 관계다 보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 가지 말고 그냥 y는 x의 교점을 찾아. 그게 역함수와의 교점과 같다. 알겠어? 근데 이거는 증가함수일 때만 그렇게 성립해요. 알겠지? 감소함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그럼 성립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고1 때 하는데 고2, 고3 가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함수나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 위에서 만난다 라고만 생각을 해. 왜냐면 디테일한 게 다 사라지고 그냥 대표적인 것만 머릿속에 남거든. 그렇게 풀면 많이 힘들 거야. 알겠어? 예, 하다 보면 계속 뭔가에 걸림돌에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언제만 그렇다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맞아요. 알겠죠? 근데 고1 수학에서는 대부분 얘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감소는 잘 안 나올 거야. 웬만하면. 알겠니? 그럼 감소일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거기 어떻게 그려져 있니? 내가 다 그려놨구나. 너희가 아마 그릴 때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내가 다 그려놨나 봐. 자, 그래서 두 번째 감소함수를 가봐요.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는 뭐냐? 끊어지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는 반드시 홀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감소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안 끊어진 상태로 그려진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아니겠어? 이게 y는 x랑 만난다면 무조건 몇 번밖에 안 만나요? 한 번이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2번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랑 2번 만났다는 건 뭔가 증가하는 구간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우린 전제가 지금 뭐예요? 감소함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y는 x랑 만날 거면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만나야 돼, 한 번. 알겠어? 한 번 만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번 만난다. 알겠어? 그럼 그냥 한 번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야. 거기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뭐냐면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긴 게 만약에 f였다고 해봐. 그럼 그 역함수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칭시키면 노란색으로. 그럼 얘네 만나는 교점을 그냥 체크해봐. 여기랑 여기랑 여기지? 맞아? y는 x 위에서만 만났어요? 아니라고. 알겠어? 아닌 부분에서 생길 수도 있다. 대신 이거는 성립해야 돼. 지금 내가 파란색을 y는 x 대칭한 게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같은 색깔로 보면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뭐 돼 있는 그림이야? 애초에 대칭이 돼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두 가지 색깔 똑같은 색이라 생각해봐. 애초에 이 그림은 뭐라고? 대칭돼 있는 그림이라고. 그 말은 요 점과 요 점도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요? 대칭 관계여야 돼. 대칭 관계. 자, 그럼 결론. 여기서 교점이 나왔다? 그럼 어디서도 나오라는 거야? 반대편에서도 나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려가다 보면 만날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항상 나온다면은 두 개씩 짝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개수가 몇 개가 돼? 홀수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y는 x 위에서 만난 거 말고 서로 뭐가 돼야 돼요? 항상 대칭이 나와야 돼. 알겠어?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도. 왜? 고1 때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드물어요. 그럼 왜 가르치냐? 너네 고1만 하고 수학 끝낼 거야? 아니잖아. 그냥 제대로 배워두라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설명해야 돼. 그래도 배웠는데 제대로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교재로 갑시다. 오늘도 역함수 많이 못 풀겠네. 자, 봅시다. 역함수에서는 뭐 푸지? 71번으로 갈게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상 같지 않은 문제여서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함수를 구간별로 제시를 했거든. 근데 일단 함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얘네가 이어져 있을까? 왜냐면 이어졌냐 안 이어졌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어졌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위에 거에다 마일 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마일 넣으면 얼마 나와? 5잖아. 별거 아니지? 밑에 거에다 마일 넣어봐. 얼마 나와? 똑같이 5 나오지? 연결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럼 대충 그려. 봐봐. 너무 대충 했나? x는 경계에 해당하는 마일을 그어놔. 봐봐. 일단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연결되니까 점 하나 찍어놓고 적당한 곳에다가 찍어놓고 오른쪽 왼쪽 기울기만 잘 쳐다봐봐. 왼쪽 얘지? 아니구나 얘구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요렇게 온다는 거야. 그 다음 기울기 얼마야? 마3이지. 좀 더 가파르다는 거야. 대충 이렇게 해놔. 그리고 얘가 얼마인지만 좀 구해보자. 얘 얼마야? 아까 얼마였어? 5였잖아. 자,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게 얼마예요? 역함수에 마4 넣고 역함수에 8 넣어. 이 소리야. 근데 너네 이거 역함수 찾는 게 물론 하라면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이유를 모르겠고 귀찮아.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지웠네요? 아까 이렇게 구하기 싫을 때 얘를 세모 이렇게 두라고. 얘를 뭐라고 둬? 네모 이렇게 둬요. 그렇게 왜 둬? 얘랑 똑같은 표현은 F한테 세모 넣으면 뭐 나온다? 마사 나온다 이 소리야. 이해돼? 얘는 뭔 뜻이야? F한테 네모 넣으면 뭐 나온다? 8 나온다 이 소리예요. 범주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세모 네모 어떻게 찾을래? 자, 그럼 누구에 대입해야 되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자, F에다가 세모를 넣었더니 얼마가 됐대?
마사는 지금 함수 값으로 나온 거죠. x값입니까? y값입니까? y값이겠지. 얘가 지금 5였죠. y값이. 그러면 마사짜리는 어디 있겠니? 얘보다 밑에겠지. 그럼 그때 x가 누구냐는 거야. 걔가 세모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희는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세모를 어느 함수에 넣으라는 걸로 알고 있니? 위아래 중에서 아래 거에 넣어야죠. 왜? 마일보다 모한 범위야. 여기는 민주야, 마일보다 모한 범위야? 큰 쪽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F에다가 세모를 넣겠다는 거는 세모 넣어봐. 뭐 나와? 마3 세모 풀 2가 되는 거야. 그게 마사야. 이렇게 되는 거고, 넘겨 정리하면 세모 어떻게 돼요? 2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얘가 2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 또 해봐. 이번에는 네모를 넣으면 8이 돼. 8은 5보다 어디 있겠니? 위에 있겠지. 8 이렇게 지나간다 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네모인 거야. 그럼 또 네모를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 함수에 넣어야죠. 그럼 또 정확하게 써야지. F에다가 네모를 넣겠다는 거는 마네모 풀 4를 하겠다는 거고, 그게 8이라는 거야. 그럼 네모가 얼마라고 나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지를 좀 중요시해서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지. 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아직 시간이 좀 있네? 얘들아, 힘들어?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어? 뭐가 힘드냐고요? 세상에 힘든 일 얼마 많은데. 어? 꼰대죠? 꼰대 같은 말이죠. 자, 뭐 너희가 힘들건 말건 관심 없고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래요. y가 누구래? a서부터 b까지래요. 자, 이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밑줄 쳐놔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다고요? 1대1 대응이란 소리라고. 얘들아, 그럼 봐봐. 너네 지금 여기서 너희가 알고 있는 현황을 봐봐. 정의역 알아? 어려운 질문인가요? 정의역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공역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A랑 B 때문에 몰라요. 안 준 거잖아. 근데 함수 F는 알아? 줬어. 뭐라고 줬어? 천천히.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거든요. 자, 봐봐. 우리가 알기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라고 배웠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와 공역과체의 같은 함수인데,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예요? 1대1 함수가 되죠. 왜? 그냥 직선 그어놓으면 어디서 관찰을 하든 간에 무조건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 아니면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그냥 기본이야. 그럼 뭐만 신경 쓰라는 거야 지금? 공역과 치역. 걔네 둘이 같아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럼 봐봐. 정의역은 아니까 표시해. 마3부터 어디까지라고? 4까지지. 그리고 저 함수 누구야? 무슨 함수야 이거? 감소함수죠. 대충 그려요. 안 중요해. 그러면 너희가 그냥 여기서 딱 봤을 때 치역이 구해져 안 구해져? 공역은 모르지만 아직 치역이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잖아. 얘부터 어디까지야? 얘까지 아니겠니? 가상의 y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한 치역과 아직 모르는 저 공역이 서로 뭐 하면 돼? 같으면 된다고. 순서만 바뀐 거야. 알겠지? 구해보자. 마3 넣어봐. 얼마 나와? 11. 4 넣어봐. 얼마 나와? 마3.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마3. B가 얼마라는 거야? 11. 너무 쉽다. 두 개 더해달래. 더하면 8 나오겠죠. 알겠지? 그냥 시선을 살짝 바꾸자는 겁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75번으로 와봐. 자, 함수 fx를 보니까 또 뭐를 포함한 함수야? 절대값이죠. 절대값. 맞아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인데 걔가 뭘 갖는데요?
역함수 밑줄 치시고 밑에다 뭐라 써야 돼? 1 대 1 대응 쓰시고요. 아까 했던 거야. 이거 1대1 대응 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 절대값 들어가면은 안 끊어진다 했지. 꺾일 뿐. 맞아? 그럼 뭐만 만족시키면 돼?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만 만족하면 돼. 그러면은 지금 2를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겠지. 2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기울기에 뭐가 같으면 돼요? 얘들아 아까 했잖아. 어? 증가 감소가 같으면 되니까 기울기에 뭐가 같아야 돼요?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아까 1대1 대응 풀 때 했던 거랑 아예 똑같다고요. 안 풀게 너네가 해. 80번으로 가자. 시간이 쪼달리네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이 넉넉했던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랬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80번 봐봐.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아유 징그러워라. 이렇게 생겼대. 자 그랬을 때 그 fx의 역함수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일단 야, 역함수를 가기도 전에 f가 일단 안 맞아. 그치? f가 이상해.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뭐로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함수야? 오늘 배운? 이거는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f의 x, 그러니까 그 대입되는 거에 이 입력값이죠. 입력값이 x가 아니라 다른 모양이면 걔는 무조건 뭐야? 합성함수야. 근데 우리는 fx가 필요한 거예요. 저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생각을 했냐? 잘 봐. 요거를 통째로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럼 ft가 이제 대입이 되겠지. 근데 저 노란색 관계 때문에 x를 t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표현이 가능해져.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알겠어요? 자, 이게 맨날 이 분필 앞에 서 있으니까 목이 이상해져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기침이 나와. 봐봐. 이 1 넘어갔고요. 자, 천천히. 그게 마이너스 3x다. 여기서 x가 뭐야? 일단 더러워도 그냥 써.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에 t-1 쓰시고, 그럼 지금 좌변은 t로 표현이 됐으니까 우변에 나온 6x 플러스 2도요. 이제 x 대신에 t에 대한 식을 넣어서 바꿔버리면 돼. 주어를. 알겠지? 그럼 그대로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계산 실수하는 게 더 손해니까 6 써놓고 x 대신에 이거 그대로 써요.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제대로 써. 그럼 6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여기가 앞에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를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죠. 그리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f에다가 t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2t 더하기 4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아니 그럼 이거는 t에 대한 함수인데 이렇게 써도 되냐? 야, 그럼 당연히 다시 x 넣으면 누구 나오겠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나오겠지. 알겠어?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마지막에만 도로 그냥 바꿔. 이렇게. 알겠어? 마지막에 바꾸기만 하면 돼. 문자를. 그런 함수의 역함수의 x절편 y절편의 합을 구해달래. 얘들아 역함수의 x절편은 원래 함수의 무슨 절편과 같겠니? y절편과 같지 않겠어요? 잘 봐. 아까 뭐라 그랬어? y는 x 대칭 관계랬지. 지금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되네? 얘가 4고 얘가 2거든요? 이거를 y는 x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갈 거고 여기 있던 게 어디 갔어? 여기로 가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마시고요. 얘 가지고 y절편 뭐야? 4지. 그럼 그게 역함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x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절편이 얼마예요? 2죠. 그게 역함수 입장에서는 y절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 어쨌든 더하는 거니까 답은 6이 되겠지. 자, 깔끔하게 여기까지 해야 너네가 좋아하겠지? 응? 아,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